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네요. 눈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눈 치우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내일 아침에 눈이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1962년 주민등록법과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을 한 번 더 나머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몇 개를 좀 따와봤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조 주민등록표의 서식 법 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이따 서식 한번 볼게요. 자, 8조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 법 14조 1항 및 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신고는 별지 4호 서식, 전입신고는 별지 5호 서식. 자, 이때는 전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퇴거신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출신고를 말하는 거죠. 전출신고를 해야 우리가 살던 동에서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출지 행정기관에서 전입지 행정기관으로 이 주민등록표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퇴거신고를 해야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이 당시에도 이런 주민등록표 열람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은 읍면 출장소 또는 동이사무소 내에서 관계공무원의 면전에서 일을 해야 한다. 좀 적나라한 편이죠. 면전에서. 자, 한번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등록 의무자. 지금은 신고 의무자. 요 11조 등록 의무자, 현재 신고 의무자 매우 중요합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은 세대주가 그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에서는 대부분 이 14일 이내라는 규정이 되게 기한으로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 14일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단 세대주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가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의 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된다.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자 할 수 있다. 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62년 법하고 같죠. 네, 3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강목 원화에 해당하는 자. 자, 요 세대주의 위임 규정 있죠? 1962년에 없는 내용이 하나 더 생긴 것이죠. 12조 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 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의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은 그 숙소의 관리자가 일을 행해야 된다. 현재는 조금 길게 되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그러면 합숙사가 어디냐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기숙사,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그다음에 노숙인 요양시설 등이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대부분 그냥 본인이 혼자 단독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합숙사로서의 개념이 조금 적어졌죠. 그러나 유일하게 아직까지 합숙사의 개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의 1항 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이 경우는 아직까지 원장님이 아이들을 동거인으로 하나의 세대로 묶어놓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행법에서는 이 아동복지법 관련한 아동양육시설이 합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대주는 사실은 이중등록이 가능하다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검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다양해졌죠. 13조 기재사항의 정정. 현재는 정정신고입니다. 정정신고 중요하죠. 11조와 1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를 해야 된다. 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 자, 변동이 있는 날이 뭐겠습니까? 변동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를 해야 된다. 정정신고 하는 날이 변동신고 일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발생일이 되는 것이고 신고일이 이제 신고일자가 되는 것이죠. 요게 유일하게 그 1962년도 법령이 지금 법령보다 기네요. 한번 요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1962년의 법이나 지금의 법이나 큰 차이가 없죠. 조금씩 더 이제 늘어난 것입니다. 자, 다음 항목 볼게요. 14조 세대 이동. 전입신고가 이것인데요. 네, 지금은 16조 거주지의 이동입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이건 전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은 이동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는 퇴거신고를,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2항에는 퇴거신고, 3항에는 전입신고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더 심도 있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퇴거신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 전출지에서 신고를 해야 전입지에 이제 어디로 전입하는지 알고 그곳으로 주민등록표를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게 알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법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지금의 주민등록법 16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법 11조 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거주지를 이동했을 경우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인 성격이 있죠. 결과를 신고하는 겁니다.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때문에 전입한 날이 전입일자, 그 다음에 신고하는 날이 신고일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입일자와 신고일자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전입일자, 신고일자, 발생일자, 신고일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도 국외이주 신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국외이주 신고 대상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한 번 정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 자, 여기서 거주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는 거주지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한 것, 해외에서 주거와 생계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이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이주라는 표현이 국외이주 신고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명자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출국해야 된다. 출국 전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과거에 다른 유튜브 강의에서 재외국민 할 때 이 19조 되게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 보니까 좀 더 다른 의미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미리 신고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지금도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 경우 현행의 주민등록법에서는 해외 이주까지 기록이 돼 있죠. 이때는 그 내용이 없고요. 사실 이때 어떻게 국외이주 신고했는지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제도를 우리는 잘 알아두고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장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주민등록표만 있었거든요.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없었습니다.
어, 그냥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함께 합쳐진 하나의 주민등록표만 있었는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서는 이렇게 등본과 초본을 구분해 놨다는 게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법을 베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읍면장에 시청할 수 있다. 지금과 비슷하죠. 이 내용이 우리는 지금 29조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많이 바뀌었죠. 29조. 여러분들 29조를 끊임없이 읽어보시고 사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에 따라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법령에 근거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9조 사실조사, 지금은 20조 사실조사죠. 이때도 보면 10조 등록사항이었죠. 우리 신고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0조 1항 3호 1항 3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1항 3호 10조 신고사항 10조 2 재국민의 신고사항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반송된 내용 증명, 그 다음에 뭐 공시송달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내가 거기 가서 문 두드려봤더니 아무도 안 살더라. 거기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거주운명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주면 그 내용이 신고된 내용, 나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신고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확인이 되면 우선 사실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주민등록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사실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업무와 연관돼서 이 사실조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돼서 신속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부록으로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62년 주민등록표 앞면입니다. 다 한문으로 써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여기 세대주 성명이 있죠.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세대주와의 관계, 그 다음에 본적. 이 본적이 지금은 등록 기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 지금 제가 말한 세대주 성명, 본적, 주소, 그 다음에 전입일자, 전출일자, 전입일자, 전출일자, 그 다음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것이 주민등록법 10조의 등록사항이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요것이 1968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요 사이에 사진을 집어넣는 이제 칸이 새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때 68년도에 개정되죠. 뒷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동거인을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세대가 있고 그 세대 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주와의 관계, 뭐 본적 이런 걸 기록했네요. 성별, 이름은 여기 성명. 동거인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게 돼 있었네요. 앞에 내용과 동거인의 본적을 기록하는 것도 좀 의미 있네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를 뭐 명확하게 알아야 지금을 걸 잘 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과거에는 1962년도에 우리 주민등록법은 이러했구나라는 것 정도만 한번 알아보자 해서 요런 그 주제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